내용부터 좀 해봅시다. 내용부터 좀 해보고. 이제 문법이야 뭐 별로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데 만약에 네가 보다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별표 쳐서 가지고 와. 해줄게. 자, 봅시다. 요게 이제 몇 강이야? 아까 몇 강이라 그랬지? 5강이었죠. 그치? 5강이고요. 1번 지문입니다. 위기관리법입니다. 자, 큰 위기를 해결 가능한 작은 문제로 분할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금전적인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크지만 요거를 그래 100만 원씩 10번 쪼개서 갚지 뭐. 요렇게 해서 값이 뭐 좀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금전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고요. 내가 해결할 것들이 큰 게 세 가지라면 큰 거 세 가지라면 요거를 좀 첫 번째 단계는 뭐 1번만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2번 해결하고 그 다음에 3번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할해라. 분할하는 게 부담이 좀 덜 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거대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최선의 전략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통제 가능한 부분을 뭐하고 파악하고 별표 큰 위기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더 작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로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면 돼. 큰 위기를 나누면 돼. 이렇게 큰 위기를 뭐 하면 된다? 나누면 된다. 어떠하게? 아이고. 더 작고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로 나누시면 됩니다. 큰 거를 작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그냥 그겁니다. 큰 것. 아이고 이거 펜이 왜 이 모양이야. 큰 것을 작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작은 걸 크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모아서 크게 하라는 거 아니죠. 자, 대침제. 대침제가 아니고 대침체죠. 침체, 경기가 침체되었습니다. 요거 할 때. 대침체와 같은 오늘날의 많은 위기는 통제는 고사하고 완전히 이해하기에도 자꾸 이렇게 자꾸 되냐? 너무나 크고 지나치게 압도적이다. 여기서 별표 크고 지나치게 압도적 요거 어휘 나올 겁니다. 크고 지나치게 압도적이다. 이렇게. 자, 이러한 종류의 위기는 그것을 극복하는 자, 여기 그것은요, 위기죠. 그치?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뭐 하는? 방해하는 별표. 방해하는 무슨 반응? 파괴적인 반응입니다. 별표. 반응으로 여러분을 쉽게 집어삼킬 수 있는 바로 그런 류이다. 바로 그런 류라고 하면 바로 그런 좋지 않은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이다. 혹은 파괴적인 것들이다. 위협적인 것들이다. 요렇게 3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들은 제가 아까 별표치라고 했던 거, 방해하는 거, 파괴적인 반응, 그지? 집어삼킬 수 있는 요것도 별표. 이렇게. 그래서 위기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위기의 특징이 뭐냐? 통제가 안 된다. 이해하기에도 너무나도 크고 지나치게 압도적이다. 한마디로 어렵다 이거지.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위기라고 하면 이런 종류의 이런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압도적인 이러한 종류의 위기는 그치? 그것을 그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의 능력을 방해한다. 그리고 방해하는 파괴적인 반응으로 여러분을 쉽게 단념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지 않은 파괴적인 위협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을 쉽게 집어삼킬 수 있다는 얘기는 아예 희망을 못 갖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단념하게 만든다는 똑같은 어휘가 될 겁니다. 됐죠? 자, 본론. 이렇게 과도하게 큰 위기에 집중하는 것은 과도하게 별표 큰 위기에 뭐하는 것?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이 겪게 될 자연스러운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더욱 어떻게 한다? 악화시킨다. 간단하죠, 요거는? 과도하게 큰 위기는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악화시킨다 다음에 주제가 나와요. 자, 이런 종류의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의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러분의 통제력 안에
통제력 안에 있는 그 측면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측면들을 뭐라고 해석을 할 것이냐? 특징들, 능력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여러분의 통제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너네가 갖고 있는 통제력에 있는 특징들, 능력들을 파악하는 게 도움이 된다. 자, 그런 다음 여러분은 더 큰 위기를 여러분이 에너지를 그쪽으로 향하게 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더 작고 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로 나눌 수 있다. 자, 이게 원래는 어떤 문장이냐면 여러분은 나눌 수 있다. 이게 저거야. 여러분은 나눌 수 있다. 뭐를요? 문제 그 해결책 그러니까 문제들로 나누는 거지. 그렇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로 나눌 수 있다. 그 큰 위기들을. 되죠? 요거는 그냥 별로 어렵진 않은데 문법이 어렵겠군요. 5번 문장 잠깐 영문으로 한번 볼까? 요거는 영문은 그 다음에 그냥 여기 then 있죠. 그 다음이죠. 자, you can break down. 여러분은 나눌 수 있다. The bigger crisis. 더 큰 위기를 목적어죠. 자, break down은 항상 into라는 전치사랑 같이 붙고요. into smaller. 비교급 나왔죠. 그치? more manageable problems. 요거 어휘 조심하십시오. manageable. 요거 어휘는 동의어 찾아 놓으셔야 돼요. 요것도 비교급이죠. 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로. 그리고 toward which니까 전치사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오죠. 그래서 you can direct. 여러분이 향하게 하는 당신의 에너지를 그리고 and solutions. 그리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뒤에 direct 있죠. can direct 다음에 목적어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아니군요. 뒤에 목적어가 여기 있군요. Your energy가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And find solution. 얘가 동사고 solutions가 목적어죠. 그치? 그리고 이 문장이 만약에 toward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toward가 뒤로 간다 그러면 which만 앞에 나올 거고요. problems. 여기 있는 problems 있죠? 그냥 which만 여기 나오고 which you can부터 solution까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toward가 나온다. 전치사가 가장 마지막에 갈 수 있습니다. 요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왜냐면 which만 들어가면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거든. 근데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불완전하죠.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더 큰 위기를 뭘로 나눠라? 작게 만들어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해를 못할 테니까 예시가 나왔죠. 대침체를 떠올려 보아라. 비록 별표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능력은 없었을지라도 여러분은 투자 분포를 재검토하고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었다. 너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주식 얘기야, 주식. 이번에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우죠. 그치? 외국에 저기가 되면서 그 전쟁이 발발하면서 외국 주식이 폭망했어. 내 것만 해도 200%였던 게 90%로 떨어졌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니 외국 주식이 어쨌든 200%짜리 수익을 내고 있던 게 90%로 떨어졌잖아. 내 입장에서는 올랐던 게 떨어진 거니까 손실이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3전을 샀습니다. 3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3전에서 100% 수익을 얻었어요. 됐죠?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 침체 때문에 이렇게 손실을 보았다면 우리는 투자하는 비율을 외국 주식에서 국내 주식으로 옮기는 것처럼 더 다양한 좀 투자 분포를 좀 재검토하고 원래는 여기다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이젠 여기는 100만 원만 투자하고 여기다가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지. 됐죠? 자, 분포를 재검토하고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가 전략입니다. 전략이에요. 그래서 더 다양한 전략을 구성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더 다양한 전략을 취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더 다양한 별표 치시고 구성하기 별표.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었죠? 3번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요거는 좀 그겁니다. 리더에 관한 내용이네요. 섬기는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적극 협력해야 된다. 그거 있지.
TV에 보면은 아 나는 사장이니까 다 직원들 시켜야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지? 근데 사실은 아이고 아이고 시리가 켜졌군요. 자, TV에서 보면 어쨌든 그런 리더들이 있는데 그런 리더들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리더의 그런 덕이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섬기는 리더, servant 리더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 자, 봅시다. 섬기는 리더는 누구도 하대하지 않고 특징이 첫 번째 특징, 누구도 하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중요한 가치를 몸소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세 번째, 기꺼이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직접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게 섬기는 리더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섬기는 리더가 어쨌든 직원들을 섬기는, 동료를 섬기는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섬김을 받는 리더가 아니고 직원들을 섬기는 리더인 거지. 직원들을 끌어안고 직원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서벤트 리더가 섬기는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 경영 용어에 있어요. 자, 내 사업 동업자인 찰스와 나는 섬기는 리더의 업무 수행 방식을 받아들였다.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떠한 것도 잠깐만 나 기침이 좀 나와서 읽고 있어봐. 이렇게 자, in other words, 그 어떠한 것도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보통 직원들이 막 이렇게 있어. 그럼 가장 위에 있는 게 사장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리더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닙니다. 가장 밑에서 직원들을 바치고 있는 게 섬기는 리더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없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리더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모범을 보이며 직접 일을 했다. 자, 어떠한 새로운 영업사원이 매장에 들어오면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여기서 그는요 새로운 영업사원이죠. 찰스가 바닥에 얻은 한 구석을 닦고 있는 것과 내가 밀가루로 뒤덮여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의사결정권자가 자리에 없다고 판단하곤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영업사원이 우리 매장에 방문을 했다는 거야. 근데 찰스라는 사람은 구석을 닦고 있고 그리고 나는 밀가루로 뒤덮여 있는 그런 지저분한 상태였다는 거지. 그치? 지저분한 상태인 걸 보고 아 여기는 사장이 저런 일을 할 리가 없으니 쟤는 다 직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사장님이 없나 봐. 이러고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의사결정권자라고 얘기하면요. 이거는 그냥 사장입니다.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그는 그 영업사원이죠. 그는 자신이 팔고자 하는 어떤 물건이든 나에게 건네주면서 이것을 사장님께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곤 했다. 사장님한테 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나도 그래. 나도 여기 이제 수업하다 보면 내가 직접 수업을 하잖아.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누군가 이제 잡상인이 가끔씩 들어와. 여기 원장님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 제가 원장이에요? 이러면은 이렇게 다들 놀라곤 해. 보통 원장님들은 다들 이제 원장실에 앉아갖고 뭐 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그렇게 하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청소할 때도 비슷하고. 그래서 대부분 나도 이제 원장인지 잘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만약 찰스와 내가 제빵실에, 얘네는 빵을 만들었나 봐. 그지? 제빵실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확장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바닥을 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뭐냐? 제빵실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게 너무 직원들이 하는 일만 한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성장하고 확장할 수 없다. 성장과 확장은 매출의 확장은 이루어질 수 없겠죠.
너무 직원들이 하는 일만 한다면.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너무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직원들이 하는 일만 한다면 확장을 기대할 수 없고 성장이 기대할 수 없다. 그래갖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바닥을 쓸어야 한다. 영원히 직원이 하는 일만 해라. 평생 직원이 하는 일만 해라. 평생 모든 것을 직접 해라. 이거는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오케이? 자, 이것은 오히려 중요한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을 몸소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가 직접 하면서 중요한 일을 보여주는 것과 말로만 하는 것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만약 청결과 세부 사항이 중요하다면 제빵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청결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청결 그리고 좀 재료 같은 것도 굉장히 세부 사항으로 좀 챙길 게 많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것과 협력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 명령문이죠. 그렇지? 협력하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 업무 공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라. 도움 필요하신가요? 제가 항상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죠. 도움 필요하신가요? 뭐 좀 도와드릴 거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자, 팀이 공경에 처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묻지 말고 바로 뛰어들어라. 자, 해야 할 일을 좀 알려줬죠? 그지? 세부 사항이 중요하고 청결과 청결이 중요하다면 협력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마다 하지 말 것. 그지?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보라. 요게 두 번째. 그지? 그 다음에 곤경에 처해 있으면 묻지 말고 바로 뛰어들어라. 요게 세 번째. 섬기는 리더의 덕목입니다. 꼭 해야 할 것. 이렇게 세 개입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5강이 조금 내용이 좀 애매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이해가 좀 갔을까요? 이렇게 자 6강까지 나갔다 그랬나? 6강까지 나갔다 그랬으니까 6강은 내가 주말에 또 강의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거를 주말에 보고 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다음 주에 와서 그냥 한 번에 이번에는 3, 4, 5강 그 워크북 한 번씩 좀 풀어와. 알았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이렇게 자 강의실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딱 50분이네. 끝났네.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 올려줄게.